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장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보면요.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여기부터죠. 자, 강도에 대해서 배웠고, 하중, 응력, 그 다음에 단면적 이 부분 배웠고요. 변형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인장 압축, 전단 베어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다음 탄성계수, 탄성 영역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다음 전단계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성 소성, 그다음에 인장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우리가 탄성이잖아요. 그래서 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이제 소성입니다. 소성. 탄성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중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하중을 주고 나서 하중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힘이 탄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원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다가 이렇게 벌어졌죠. 이렇게 됐다가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원래 상태로 이렇게 붙어 버리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아직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탄성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소성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이제 소성 변형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소성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요 선들이 다 끊어지는 거죠. 다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선들이 끊어지게 되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있었겠죠. 원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다가 어떤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이 면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뭘로 선택할까요? 이 면을 따라갈까요? 이런 면을 따라서, 이 면을 따라서 나중에 끊어지는 거죠. 그럼 저 면을 따라서 끊어지게 그려보면 요렇게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또 요 부분, 그 다음에 또 요 부분, 그리고 요런 부분들이 아예 끊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끊어져 버려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끊어진 면을 우리가 바로 전단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슬립 플레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예 끊어져 버려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인장 그래프를 그리면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원래는 탄성에선 이렇게 올라가는데 소성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힘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도 어디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힘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겠죠. 탄성만큼만 돌아오는 겁니다. 탄성만큼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소성 변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성 변형률. 이게 소성 변형률이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인장 시험에서 나오겠지만 이게 결국에 뭐랑 같다는 거죠? 연신율이랑 같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느냐랑 보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성 변형은 비가역적인 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성은 가역적이고 소성은 비가역적인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인장 시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울 것은 인장 시험에 대한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인장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편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시편을 만드는 종류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벽에 딱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걸 그대로 늘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로 붙어 있어야만 인장 시험이 제대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힘들겠죠. 만약에 이렇게 인장을 한다 치면은 사실은 어디서 파괴가 발생하냐면 당연히 이쪽에서 파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시편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만큼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만큼을 꽉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때 문제점이 뭐냐? 자, 인장 시험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게 결국 두 가지죠. 결국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응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변형률이라는 두 가지를 잘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무엇을 그릴 수 있습니까? 잘 아시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그래서 뭐 SS 커브라고도 해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요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려야 되는데 뭐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를 그려야 되는데 결국 잘 평가해야 되는 거는 얼마만큼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단 스트레스는 뭐만 알면 되냐면 하중이랑 단면적만 알면 됩니다. 단면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여기서 단면적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단면적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늘어난 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늘어난 길이가 여기서 뭐 여기까지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여기서 이 잡는 부분에 따라서 어디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늘어났는지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늘리면은 또 뭐 여기서 뭐 네킹이 발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좀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형태를 잘 만든 게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도그본 쉐입이라고 합니다. 도그본. 자, 도그본 쉐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개 뼈다귀죠. 개 뼈다귀. 개 뼈다귀 모양으로 만들면은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도그본 그림을 좀 다시 그리고 싶은 생각이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예쁘게 딱 클리어하게.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도그본 쉐입이에요. 도그본 쉐입.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자, 일단은 단면적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면적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단면적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단면적뿐만 아니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원래 기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게이지 랭스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표점 거리. 그래서 이 거리가 중요한 거죠. 게이지 랭스.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L0가 되는 거. 처음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 길이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늘리게 되는 거죠. 자, 인장시편의 이제 특징들은 뭐 여기에서 요거를 꽉 잡아준 형태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잡는 부분을 그립 영역이라고 그립 섹션이라고 하죠. 그립 영역이라고 하고 이걸 뭐 홀을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제가 판상을 그렸는데 봉상을 하면은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뭐 나사 같이 이렇게 나사 같은 걸 해서 나사에 연결시켜서 만드는 요런 형태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봉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봉상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 그림 그린 것처럼 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판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장시험 편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럼 또 중요한 게 뭐 아까 제가 단면적은 뭐 크게 간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요 너비를 잘 재야 되겠죠. 너비 또는 지금은 뭐 2차원처럼 보이지만 이 두께. 그래서 이 판상형 시편에서는 이 너비는 이제 width, 그 다음에 뭐 두께, thickness,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측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봉상형이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 지름이죠, 지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diameter라고 합니다.
다이아미터가 이제 중요한 거는 지름이니까 이건 항상 반지름의 2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면적 계산할 때는 다이아미터가 D라고 하면은 우리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단면적 A라고 하는 거는 2분의 D 제곱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분의 D 제곱의 파이가 됩니다. 이걸 뭐 잘 모르시고 레디어스로 계산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잘못된 값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값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4분의 1이 곱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히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뭐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그냥 단순한 공식이지만 중요한 겁니다.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장시편에 대한 거 알아봤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에서 잘 볼 수 있냐면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ASTM. 그래서 ASTM이라는 기준에 28 또는 28M이라는 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만약에 좀 더 어드밴스 돼서 하신다면은 훨씬 더 자세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럼 인장 커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장 커브 보시면은 그러면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죠. 그래서 스트레스 제목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하고 이제는 여기에서 일단은 응력과 이제 변형률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길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시그마 스트레스죠. 스트레인입니다. 스트레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단위가 없을 때는 0에서 1 정도 주로 왔다 갔다 하고 단위가 있을 때는 이제 100 이렇게 나가는 퍼센트 단위로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 스트레스의 단위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뉴턴, 그러니까 하중이 뉴턴이죠. 뉴턴 퍼 제곱미터. 그래서 1뉴턴 퍼 제곱미터가 뭐냐? 이게 뭘까요? 이거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1파스칼이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1파스칼이라는 단위는 그 금속의 응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이거를 요런 것보다는 1뉴턴 퍼 제곱 밀리미터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1뉴턴 퍼 제곱 밀리미터로 계산해주면 자, 밀리미터는 미터의 1000분의 1이죠. 제곱이니까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이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실제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100만 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만이니까 컴마를 좀 찍어 보겠습니다. 100만 파스칼. 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죠. 이거를 다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서 쓰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거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100만을 영어로 우리가 할 때 메가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메가. 그래서 메가 파스칼.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뉴턴 퍼 제곱 밀리미터, 그다음 메가 파스칼 요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편의 사이즈를 이야기를 할 때 공학에서는 엔지니어링에서는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는 단위, 센티미터라는 단위는 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왜냐하면은 불편하죠. 센티미터는 쓰게 되면 이렇게 환산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 같은 거 하시다가 보면은 이 시편의 두께가 얼마냐, 몇 T다, 이렇게 T는 이제 thickness, 아까 이야기 드렸던 thickness 말하는 건데 3T다 그러면은 3mm의 thickness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3T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러한 단위는 밀리미터로 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를 보시면은 여기는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퍼센트라고 여러분도 알기 쉽게 퍼센트라는 단위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뭐 다시 그려요. 왜냐면 네킹도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어디서 어디까지는 탄성이, 어디서 어디까지 소성인데, 구간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럼 참,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쫙 그어보는 거죠. 선을 쫙 그어보는데,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는 선형적이고, 어디서 어디부터는 선형적이 아닐 테니까, 이 어떤 그 소성 변형과 그 탄성 변형의 그거를 가름짓는 그 사이의 어떤 응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소성 변형이 뚜렷이 시작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하거든요. 항복 강도. 그래서 항복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성 변형이 뚜렷하게 시작되는 영역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를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기준이 뭐 잡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동을 시키냐면은 0.2%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0.2%를 연신율을 만큼을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키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동. 물론 0.2% 실제보다 이렇게 작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크게 나타내봤습니다. 평행 기동 시키면 여기서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있죠. 자, 만나는 점이 어디입니까? 핑크색 점선과 노란색 실선이 만나는 요 점이 있습니다.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 점을 바로 우리가 항복 강도 YS라고 한다는 거죠. 자리가 없으니까 이거 좀 지우고, 그래서 요거를 YS라고 한다. 단위는 뭐 여기 써주겠습니다. 메가파스칼.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YS라고 한 이유는 항복 강도 영어로는 yield라고 합니다. yield strength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항복 강도입니다. 항복 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항복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자, 이것의 좌측, 우측으로 나뉘겠죠. 좌측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탄성. 우측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소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복 강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 복잡하죠. 다음 페이지 다시 넘어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림 그릴게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자, 다시 그림을 더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면 가장 높은 부분에 강도가 있겠죠.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거는 뭐 데이터를 보면 나오겠죠. 자, 여기가 제일 높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한 저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의 강도를, 저 부분의 강도를 우리가 뭐 TS 또는 UTS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합니다. 인장 강도. 그래서 뭐 인장 시험에서 뭐 대표하는 강도가 제일 높은 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텐사일 스트렝스, 그래서 TS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높잖아요. 궁극적으로 제일 높다. 그래서 U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인장 강도죠. 뭐 같은 말입니다. 최대 인장 강도로 하면 ultimate이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ultimate이다 그러면은 UTS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요게 인장 강도고, 자, 이제 인장 강도 나타난 이후에는 하나가 차이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줄어드는 것처럼. 뭐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뭐 강도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이 형태가 바뀌어요. 형태가. 자, UTS를 지나게 되면은 이 인장 시편에서 원래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상태겠죠. 자, 원래는 이제 저렇게 생긴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만 떼서 보냐면 요 가운데 부분만 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만 떼서 우리가 그림을 새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뭐 이런 형태겠죠. 이런 형태인데 좀 늘리면 늘릴수록 형태가 어떻게 조금 더 길쭉해지는, 점점 뭔가 길쭉해지고 길어지고 얇아지고 하는 그런, 뭐 궁극적으로 가면은 이제 가장 길쭉해지고 길어지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때까지는 이 네모 박스 또는 실제로는 이제 뭐 직육면체겠지만 요거의 형태가 바뀌진 않죠. 이 형태 바뀌진 않고 이게 균일하죠, 균일. 그래서 요 영역까지 일단은 요걸 지우고요. 그래서 여기 영역까지를 요 영역까지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균일 연신 구간이라고 합니다. 균일하게 늘어나는 구간이죠. 근데 이제 이 이후에는, 인장 강도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부분을 다시 확대를 시켜서, 저 네모를 다시 확대를 시켜서 보면은 네모가 어떻게 되냐면 네모 이렇게 있는데, 네모 중에서도 가장 응력이 집중된 부분이 정 가운데나 뭐 이런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이 이렇게 약간 더 잘록해지기 시작합니다.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응력이 집중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돼서 더더욱 형태가 극심한 변형이 집중이 되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목처럼 생겼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네킹이라고 합니다. 자, 네킹이 발생하게 되면, 자, 우리가 원래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우리가 이 커브를 얻을 때,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먼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은 뭐냐? 바로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입니다.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입니다. 엔지니어링에서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단면적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단면적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A0 이 상태 그대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네킹이 발생한 이후에는 단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 단면적이 A0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다 했는데 이 단면적이 실제로 줄어들었죠. 이게 뭔가 A, I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그러한 공식에 맞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는 AI가 됐는데 우리가 계산한 것은 A0이기 때문에 실제와 달리 그냥 계산값에 의하면 이 응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네킹,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네킹 이후니까는 이것을 포스트 네킹이라고 하죠. 네킹이라고 합니다. 균일 연신은 우리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유니폼 일롱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니폼, 균일하다는 거죠. 유니폼 일롱게이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신율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자, 연신율은 그럼 어디까지냐? 연신율은 여기까지죠. 여기 그대로 똑같이 따라왔을 때,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요까지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까지를 총연신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인장 커브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오늘은 이제 인장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장 시험 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형태는 이제 뭐 도구본 쉐입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뭐 게이지 랭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 단면적, 에어리아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항복 강도를 구하는 방법 0.2%를 움직여서 거기서 읽어주는. 그러니까 이 방법 제가 설명 안 했네. 0.2% 이것을 옵셋이라고 합니다. 옵셋. 옵셋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복 강도를 구하는 방법 했고요. 그래서 항복 강도의 중요한 거는 이 탄성과 이 소성을 가른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인장 강도는 이제 균일 연신과 포스 네킹을 이제 가르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그려진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혹시나 자세히 그려야 되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포스트 네킹은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포스트 네킹, 왜냐하면 뭐 전체 총 연신율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포스트 네킹이 여기까지고, 균일 연신에서는 뭐 이렇게 똑같이 뭐 이렇게 그 형태가 유지되는데 갑자기 요 네킹 인장 강도 이후에선 네킹이 발생하면서 형태가 달라져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밝혀지냐?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수업은 뭐 우리가 이제 그 대면 강의를 통해서 또 제가 또 더 자세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